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께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소서 다 제출했고 1차 합격을 기다리고 1차 합격된 학생들은 마지막 관문인 구술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술 면접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소서 끝나고 구술 면접 통과돼서 교대 합격된 이후에 교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실 겁니까? 왜 초등교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 준비하셔서 합격하셔서 교대 입학한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합격이 가장 중요하지 합격한 이유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과정 속에 제가 이 시간을 중간에 갖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전 시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강의를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강의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현장 강의까지도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어려워서 교육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합격할 때까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어떤 교사가 되실 것입니까? 정말 8살부터 13살까지의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 가슴으로 사랑으로 보듬을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안정된 직업 때문에 교사를 선택했다면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수강료를 내고 해도 선뜻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교사, 중등교사, 대학교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초등교사는 저는 성직에 가까운 정말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8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 참으로 어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늘 전전긍긍하면서 금지옥엽 키우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가정을 떠나면 학교에 여러분들이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스승이 되고자 교대에 지망하지만 1학년, 2학년 교대 생활하면서 그리고 현장에 왔을 때 그 생각이 점점 희석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20년 있었다고 했는데 제대로 했는가? 여러분, 저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좋은 교사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실수하거나 또 부족한 면을 제가 성찰하면서 바로 잡으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100점 만점에 20, 3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이 하동훈 학생이 있었다고 제가 몇 번 공개했습니다. 그 학생에게도 많이 미안합니다. 공부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예능, 특히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학생 입장에서 왜 돕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후회, 더 나아가서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서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어린 후배잖아요. 그리고 물론 제 큰아이도 교원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역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 아들도 좋은 성품을 갖지 못하게 지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부족함을 알기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되고자 교대를 지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 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 다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부한 그리고 넉넉한 경제를 가지려고 한다면 초등교사의 길을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갖고 검소하게 산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공부 못한 학생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갖게 된다면 여러분 교직에 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반성적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교육을 못하는 게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교사상으로 현직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좋은 성품으로 그리고 좋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강의해 줄 수 있으면 돕겠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 바꾸셨죠? 제발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을 한평생 만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구경 잘 못합니다. 여기서 세상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학 때 여행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지고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매우 한정적일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명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숭고한 아마 성직 이상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성당의 신부님이, 또 사찰의 스님, 이분들 이상의 성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거의 의사 수준 아닌가요? 정신과 의사만 의사인가요? 여러분들은 큰 병원의 정신과 의사 이상의 학생들을 마음을 헤아려 해야 하는 그야말로 정신분석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방학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방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찰한 내용들을 모두 PPT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한다면 그 방학 휴가조차도 수업,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도 바쁘고 한데 제가
교사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드려서 부담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 보는 과정 속에 정립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교사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은 저의 노파심이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 모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숭고한 스승상을 갖고 교대에 지망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